정 네, 박사님,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이 논문을 리뷰하는 이유는 MCMC 샘플링이 보통 이제 우리가 리젝션이 있잖아요. 그 리젝션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MCM 그 마코브 체인에 입각해서 현재 스테이터로부터 우리가 다음 샘플을 진행해야 되는 어떤 리젝션이 있는 보통 방법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리뷰를 했던 방법들과 또 그거를 돌아가는 알고리즘 안에서 수학적인 베이시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요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샘플링을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10개의 샘플이 필요하면 최소 리젝션이 한 번도 없어도 10번을 미니멈으로 하고 몇 번의 아이터레이션이 필요한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샘플의 어떤 파티클들을 미리 뿌린 거죠. 10개를 미리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다루기 쉬운 트랙터블한 디스트리뷰션에서 10개를 뿌리고 그 뿌려진 10개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로 점점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점점 이렇게 옮겨가게끔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우리가 아이터레이션의 횟수로 해가지고 뭐 어떤 적당한 방법을 스탑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몇 개를 원하는 샘플을 우리가 뭐 10개를 원했을 때는 그러면 몇 번의 아이터레이션이 필요한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장표로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게 SVGD를 이제 제가 구현을 해봐가지고 한번 돌려본 건데요. 이 오른쪽에 이 노란색이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투 모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이 파란색의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러니까 트랙터블 한 거죠. 매우 샘플링하기 쉬운 거를 이미 아마 이렇게 개수가 한 30개인가 20개가 될 텐데 그냥 이렇게 뿌려놓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레디언트 스텝으로 얘네들을 이 타겟에 원하는 형태로 점점 움직여 가면서 결국에는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얻었던 샘플을 얻고자 하는 거죠. 원하는 개수만큼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건 잘 된 케이스고 안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즉뭐 이제 나중에 후술하겠지만은 알고리즘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 존재를가 실제 우리가 요거 이러한 아주 두 개의 모델이 디스턴스가 되게 가까운 형태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다른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즉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잠깐만 다른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사파리가 어딨지? 여기 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원하는 이렇게 그 포스트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반달 형태에 되어 있으면 이 파란색은 이제 그 억셉을 한 거고 이제 여기서 보면 빨간색이 나올 겁니다. 빨간색은 이제 억셉을 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여러 번의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샘플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 이런 그 각각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제 이게 점점 쌓아가면서 속도를 좀 올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된 건 이제 그 리젝션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저희가 몇 번의 아이터레이션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알고리즘은 그냥 이미 뿌린 다음에 이 각각의 파티클들이 계속 움직여 가는 과정으로 이제 묘사를 해서 이 포스트를 잡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러한 알고리즘도 있다. 우리가 어떤 MC 샘플링을 할 때 이렇게 그냥 기존에는 많은 반복으로 잡아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몇 개를 뿌려놓고 지네가 움직여 가게끔 하는 알고리즘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알고리즘의 어떤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 자체는 우리가
이그젝틀리하게 얻을 수는 없지만 사실 베이지 룰에 의해서 라이클리후드 텀과 프라이어 텀을 언노멀라이즈 되는 텀은 우리가 쉽게 액세스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우리가 그 포스테리어의 어떤 특성을 잡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무작위 갖다 쓰면은 그 어쨌든 MAP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그 포스테리어의 가장 그 빌리프가 높은 지점으로 다 수렴하겠다는 거죠. 이 각각의 여러 가지 포인트를 이미 뿌린 다음에 얘네들을 계속 그레이디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모든 포인트들은 다 여기에만 모일리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우리가 그 랑즈뱅 다이나믹스를 실제로 썼던 것처럼 각각의 파티클들의 그냥 노이즈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 노이즈를 주면 얘네들이 여기에 모여있지 않고 노이즈에 의해서 여기로 따라가겠지만은 그 노이즈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랑지뱅 다이나믹스 실제 썼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인데, 그러면 그 노이즈를 어떻게 주냐? 이 파티클들과 파티클들의 어떤 서로 이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포스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파티클들은 이 포스테리어를 따라가는 어떤 특정 그레디언트 각각 위치에서 이 일로 가는 방향대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거와 플러스 노이즈는 얘들 간의 반발력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발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커널이 이제 보통 요거와 요거의 시밀러리티잖아요. 그 시밀러리티의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되면, 그러니까 더하기인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되면은 얘가 얘네들이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이즈를 이런 어떤 커널라이즈드 됐던 이 어떤 커널 시밀러리티에 어떤 반발력을 주는데, 그것에 또 미분값을 주면 우리가 얘하고 얘의 조절에 의해서 이 파티클들이, 그러니까 파티클들과 파티클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 상호 연관성에 의해서 생기는 노이즈, 그리고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따라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잘 그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각각 포인트에서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가야 되는 어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즉 방향성, 그거를 두 개를 잘 더해주면 이렇게 아까 그린 것에서 봤듯이 모든 포인트들을 이제 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만으로 잘 캡처할 수 있다라는 알고리즘의 디자인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에 이제 어쨌든 간단한 거는 그레디언트로 우리가 뭔가 샘플링 하겠다. 각각 파티클들의 위치는 다르고 그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노이즈 주면 얘가 이 여기 한 점에 모이지 않고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퍼질 텐데, 그 퍼지는 노이즈를 이 각각의 포인트들 간의 시밀러리티로 뭔가 주자. 그래서 이 포인트들 간이 멀어지게 하자. 라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 모델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수학적 백그라운드는 이제 어떤 스타인 스태티스틱스를 씁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스타인 스태티스틱스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중심각관념, 그러니까 CLT 증명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들었고요. 그러면 요 스타인 이 스타인 아저씨가 만든 이 이론인데, 그 이론으로부터 그 우리가 어떤 특정 어떤 임의의 함수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을 RKHS에서 게더링 됐던 어떤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거를 커널라이즈드 할 수가 있고, 그 커널라이즈드 한 거를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그레디언트와 유사하게 뭔가 만들어주는 어떤 노이즈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노이즈를 만들면은 그 노이즈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면 커널라이즈드 스타인 디스크리트 펀치, 즉 우리가 이 디스크리트 펀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 이 파티클들이 수렴하기 전에는 뭔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보면은 여기서 스탑 하면은 지금 요 파란색 포인트들이 우리가 가우시안에서 꼽았는데 그레디언트로 움직이면 이 파티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겠죠. 근데 가면 우리는 그걸 어떤 파라메트릭한 형태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그레디언트 몇 번에 아주 수렴하기 전까지 업데이트했던 이 파란색 포인트들이 만들어내는 디스트리뷰션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디스트리뷰션하고
우리가 실제 타겟으로 해야 되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간의 디스크리펀시, 즉 우리 KLD처럼 어떤 함수와 어떤 매저와 매저 사이의 디스크리펀시를 모델링할 수가 있고, 그 모델링하는 그거를 이제 펑셔널 데리베이트 형태로 이제 그 디스크리펀시가 결국에는 KLD의 어떤 펑셔널 데리베이티브, 그러니까 즉 우리가 노이즈를 주는 이 전체, 아니 다시 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플러스 노이즈라는 어떤 이런 함수의 어떤 특정 방향성이 설명이 KLD의 펑셔널 데리베이티브를 더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즉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펑션 스페이스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주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펑션과 어떤 이 펑션의,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리시트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그 임플리시트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타겟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레디언트가 있을 거고, 그 그레디언트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로 이 논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학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매저에서 다른 매저로 옮겨가는 어떤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할 때 그 트랜스포트 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의 매저 스페이스, 매저의 매저에서 옮겨가는 어떤 그 그레디언트를 표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 프리네미는 예. 질문이 간단하게 오픈 퀘스천인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도착해야 할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알고 있나요? 그것과 그 현재의 차이를 바탕으로 미분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도착을 설명을 할 모르겠나요? 때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고, 실제 프랙티컬하게 쓰는 거는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모르잖아요. 다만 네네. 베이직에 의해서 위에 언노멀라이즈드 그 빌리프니 알고 있잖아요. 단순히 라이클리드 곱하기 프라이어로. 그리고 그 네. 라이클리드 곱하기 프라이어에다가 저희가 원래는 마지널 해가지고 그걸 구하는데 마지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쵸, 마지널 그쵸. 그 마지널을 떼고 위에 것만 쓰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거 아까 메저에서 메저로 가는 건데 그럼 프로버빌리티 메저는 아닌데도 그 거리가 잘 정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그 거리에 미분하는 걸로 인스파이어 된다는 거죠. 즉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어떤 여러 개의 시어럼이 이거와 네네네.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게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아,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유도했던 이 그레디언트, 요 그레디언트잖아요. 요거요. 그 네네. 점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저와 매저 사이의 디스턴스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동치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리에이셔널이라는 게 보통 어떤 제약 하에서 최적화를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지금 이름이 그 베리에이셔널 그레디언트 디센트더라고요. 예, 베리에이션,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버니님도 그렇고 그 민규님도 그렇고 의견이 좀 궁금해요. 왜 베리에이션일까요? 그 사실 요 베리에이션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펑셔널이거든요. 아, 네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펑셔널과 같은 의미인 거고, 그 실제로 우리가 그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하면 뭐 엘보텀을 막 구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 엘보텀을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왜냐면 KLD 텀이 나오는데 우리가 KLD 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KL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저와 매저 사이의 그 로그잖아요. 네. 그 매저와 매저 사이의 로그를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익젝틀리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KLD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디스트리뷰션이 파라메트릭하다는 어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떤 특정 파라미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KLD 자체가 어떤 펑셔널한 값인 거죠. 매조와 매조 아, 사이의 로그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그래서 코멘트를 조금만 하면, 왜냐하면 현재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베리에이션이라는 말은 변분법이에요. 변분법은 뭘 지칭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게 관심이고요.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팬시하게 말하면, 이제 에너지는 보통 해밀토니안을 지칭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의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로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제 찾는 거가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1차 미분의 어떤 0이 되는 걸로써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 베리에이셔널 메소드의 가장 수학적인 고지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N문법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사실 제가 요거 베리에이셔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PRML 책에서 가장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 PRML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 건님 설명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미방을 풀어요. 아예 미방을 풀어가지고 그 오일러 형태로 푸는 게 원래 보통 베리에이셔널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AI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단순히 그게 파라메트릭 하면은 우리가 대수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 건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뭐 오일러 라그랑지 어떤 특정 미궤도 방식, 그 미방을 풀 수 있는 어떤 특정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 네네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원래는 그 다이나믹 하면서 좀 체인 형태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한 것과 지금 있는 거의 KL 다이버전스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거 미분 값으로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죠. 그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게 샘플링에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이거 리캐스팅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제를. 예, 맞아요, 맞아요. 디터미니스트.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제가 베리에이션의 인퍼런스를 아까 그 베리에이션을 방법이라서 떠나서 이 머신러닝에서의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게 원래는 샘플링이잖아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시리가 대답을 했네요. 예, 그래서 그 샘플링인데,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샘플링하는 방식이 AI에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면은 그 샘플링하는 어떤 노이즈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그 결국에는 그레디언트를 계속 구해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인데, 보통 알고리즘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하고 싶은 것들인데, 샘플링은 그레디언트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파라메트릭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임의의 우리가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와서 어프록시메이션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메틱한 어떤 파라미터를 가장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디스트리뷰션과 가장 유사하게 보내준다라는 방법론 자체를 그냥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현진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스타인이 도대체 뭐냐? 저도 사실 잘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이 스타인 메소드는 이제 스타인 이분이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아주 일반화된 CLT를 구할 때 요러한 아래의 꼴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꼴이 뭐냐라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 x가 존재를 하고 그 어떤 임의의 펑션 f가 존재를 할 때 요 그 미분 f에 미분했던 거에 x하고 xfx가의 평균이 0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스타인 메소드와 어떤 만족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라고 얘기를 해주면, 어떤 특정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캐릭터리스트를 정할 수 있다. 이 스타인 메소드가 하고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식을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x의 뭐 어떤 그 베리어블을 잘 모르는데 그것의 평균을 구하면, 그러니까 이런 함수에 이 f라고 하는 함수의 평균을 구해서 이 f를 계속 찾아주면,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z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특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의 예제로서 좀 보여주면은, 요 우변에 요게 이제 이 우변에 있는 꼴인데, 그러니까 z가 우리가 노멀라의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쭉 풀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적 복잡에 의해서 풀면은 이러한 텀만 남게 됩니다. 요 fx 텀만. 그러니까 즉 되게 이 정규분포는 이 스타인 이 메소드의 식에 되게 적합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함수 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f를 갖다 놓고 그 꼴이 나오면, 아 얘는 그냥
이것만 이 식만 만족시키면은 Z는 얘는 바로 그냥 그 스타인 메소드라 그 정기분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존재를 하고 랜덤 베리어블의 샘플 민을 했는데 그 샘플 민이 요걸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정기분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코멘트를 좀 해줄게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정체는 뭐냐면 이 계산을 해보니까 된다는 아니고 예. 이 지금 익스펙테이션 안에 GFG랑 F'G는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 거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입장에서 그 G분의 1을 곱하는 거가 그 적분이고 G를 예. 곱해주는 게 미분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가우시안 형태일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안 바뀝니다. 프레 트랜스폼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저게 if and on if가 되는 거예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입장에서 저렇게 곱해주는 행위가 사실 미분하는 거랑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계산해보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열심히 이거 스타인 메소드를 따라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자료를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제 아무래도 AI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게 어떤 거 쓰는다라는 어떤 생각을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해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 CLT의 어떤 하나의 어떤 샘플, 그러니까 케이스를 보자면 우리가 어떤 X라고 하는 거는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떤 평균이 0이고 그냥 아주 우리가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분산이 1이라, 그러니까 분산이 아니고 이제 제곱의 분산인데 이게 평균이 0이기 때문에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세팅에서 우리가 X가 그냥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S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S가 이 식을 만족시키게 됨으로써 이게 정기분포가 된다라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즉, 이 식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기분포면은 이 식을 항상 만족시키고 우리가 그 CLT에 정의됐던 어떤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 S를 유도하자면 이 스타일 메소드에 입각해서 S가 정기분포가 되더라라는 거를 이런 스타일 메소드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이 스타일 메소드를.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현진님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어떤 근데 그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대체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S가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S에 대한 요걸 만족시키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if and only if잖아요. 이거를 네네. 만족시키면 보고 정기분포면 이걸 만족시킨다라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냥 얘를 도입하고 얘가 이거만 보이면은 이 S가 정기분포라는 걸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스타인 식을 가지고 뭘 하고 싶냐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PX 그죠? PX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 PX의 꼴을 뭘로 쓰냐면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그러니까 언노멀라이즈 포스테리어 우리가 얘기는 할게요. 언노멀라이즈 포스테리어의 미분한 꼴을 저희가 보통 그레이드 쓰잖아요. 그거와 그거의 어떤 스타인 클래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 이거를 어떤 만족시킬 수 있는 F라는 거를 Z의 스타인 클래스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인 클래스 정의하면은 이거는 같다. 그러니까 즉 요거가 되는 거죠. 이 F가 여기는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같다라고 세팅을 하고 만약에 요거가 같으면 빵이다. 다르면 빵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 p와 이 파이라고 하는 어떤 펑션이 있는데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p에 있고 x가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만약에 q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 알고 있고 x가 p에 샘플링 되어 있으면 이 식은 항상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px의 어떤 스타인 클래스 파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근데 만약에 데이터 포인트 x가 p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 x가 p에 대한 함수가 그러니까 p에 대한 샘플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만족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게 0이 되느냐 0이 되지 않느냐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 어떤 Q와 P의 디스트리뷰션의 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되시나요? 그 두 식이 같은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식은 그 아까 스타인 메소드에서 디라이브 됐던 식이고요. 제가 아마 설명이 좀 꼬였는데 요 식은 스타인 네네, 그건 오케이인데 두 식은 같은 식이죠. 맞나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같은 식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요 오퍼레이터를 그냥 우리가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인 클래스 파이라는 어떤 함수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냥 이걸 자체를 적는 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냥 쉽게 쓰기 위해서 어떤 스타인 오퍼레이터 AP라고 우리가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싹 정리를 하면은 이런 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 꼴은 뭐 크게 뭐 이게 이제 만약 로그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요로 빼서 이거 두 개의 곱과 이제 곱해서 약분되고 그거를 그냥 이 두 개가 되게 나이스한 성질이 있으면은 미분이 그냥 띄어져 나가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요 스타인 이 메소드의 식이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되게 나이스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스타인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 두 개의 곱이 0으로 되게 하는 어떤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고 싶은 거는 스타인 클래스가 과연 무엇이냐 이 px를 만족시키는 어떤 스타인 클래스 함수의 성질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두 개의 곱이 0이 되는 함수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 스타인 클래스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커널 펑션이라고 정의할 건데요. 그냥 미리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px가 어떤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스타인 클래스는 우리가 RB 커널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가 이 전체 이 x의 놈 자체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다 0으로 수렴되죠. 이게 위에가 0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인 클래스의 성질과 거기서 하나의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스타인 오퍼레이터를 이제 어떤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안한데 이전 슬라이드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인테그레이션이 0 되는 거 오케이. 저거가 저런 필을 그 어떤 스타인 클래스라고 하는 거 오케이인데 예. 잠깐만요. 근데 만약에 리밋을 취할 때 0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저 얘기가.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이제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조건을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조건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파이나이트 바운드리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러면 저 p 곱하기 p가 다 0이면 되는데 저걸 이제 인피니트 리즌까지 확장하려면 리밋까지 밀어가지고 0 되게 한다는 뜻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 요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는 다 리얼 스페이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파이나이트 파라미터들을 이게 레인지 볼 거니까 오케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사실 이 두 개가 그냥 0이 되면 되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는 너무 찾기 쉽다. 그냥 RB 갖다 쓰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 파이라는 게 존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슬라이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 쓰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는 파이라는 성질이 이걸 만족시키면 다 모든 파이는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거는 다 리얼 스페이스 위에 있으니까 그게 잘 되고 있는 어떤 RBF 함수를 쓰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P라고 하는 거는 다 RB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스테인 클래스를 정의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위의 얘기는 어떤 수학적인 생각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PX가 우리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PX가 뭔지 모르고 PX의 어떤 그거에 컨주게이트 되는 어떤 스타인 클래스 파이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존재하는 성질은 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네네. 근데 우리가 실제는 이제 우리는 파이를 정말 우리는 갖다 가져와서 써야 되잖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때 Yes. 이 RBF 커널을 그냥 우리가 이 파이라 함수를 우리가 그냥 아예 박아놓고 쓰겠다는 거죠. 네. 예. 민규님 죄송한데 화면 크기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 아, 잘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이게 되나요? 지금 잘 크게 보이나요? 잠깐만요. 좀 나아졌어요. 이름은 좀 크게 보이나요? 아, 네네. 훨씬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스타인 오퍼레이터를 왜 쓰냐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사실 이 로그 p, 그러니까 즉 이 스코어 펑션의 데리베이트, 그러니까 스코어 펑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어떤 진짜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꼴로 나타내고 그거에 대한 노멀라이즈 텀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쫙 미분해 버리면 그 에너지 텀의 미분과 이 스코어 펑션의 데리베이션이 같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모델링을 그러니까 요거 이 스코어 펑션의 데리베이트를 쓰는 게 에너지 베이스드에서의 미분하는 것과 되게 유사하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펑션으로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 중 이걸 쓰게 되면은 이 노멀라이징 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셨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메소드에서는 이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구할 때 노멀라이징 텀 우리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PX를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그거의 로그 데리베이티브를 로그의 데리베이트를 구하면 Z가 날아가게 되고 위에 에너지 텀만 남게 되고 그 에너지 텀 그 에너지에 미분하는 형태로 이 로그 데리베이티브를 구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그냥 어떤 우리가 임의로 계산했던 어떤 빌리프의 x에 대한 데리베이트로 알고리즘을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노멀라이징 텀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노멀라이징 텀을 고려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제 실제 이제 이거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이제 요 로그 데리베이텀의 어떤 디멘전 어널리시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여기는 이제 R 뒤에 있는 거고요. 이 phi x는 이제 phi의 함수의 차원에 디펜던트하죠. phi 대시고 p 프라임이고 d 프라임이고. 근데 보통 저는 이거를 갖게 해줍니다. 실제 썼을 때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이제 얘는 미분하면은 이제 x가 d 차원에 있으니까 미분하면 d 곱하기 d 프라임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썼을 때는 얘를 두 개를 갖게 해줍니다. 보통.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타인 디스크리펀시가 뭐냐라고 하면 이 스타인 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요식에서 우리가 요 p를 q로 바꿨을 때는 이 q와 p의 거리를 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도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 p가 있고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그러니까 다시 스타인 디스크리펀시의 루트는 어떤 우리가 x가 존재하고 x의 디스트리뷰션 p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때 스타인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d 곱하기 d 프라임 차원이에요. 매트릭스니까. 근데 근데 그때 얘는 디스크리펀시는 어쨌든 스칼라잖아요. 디스크리펀시니까. 그래서 스칼라는 정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어떤 d 곱하기 d 프라임 차원의 매트릭스의 트레이스의 맥시멈이 되는 어떤 스타인 클래스 F를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설명을 잘 매끄럽게 못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우리가 이 스타인 클래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스타인 클래스 이 P를 정의하고 그때의 오퍼레이터의 익스펙테이션을 이 두 개의 이 X의 Q와 X의 P의 디스크리펀시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팅을 쭉 유도를 해보면 이제 뭐 쭉 이렇게 유도를 쭉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수학적인 식들인데 어쨌든 쭉 유도를 하면은 이 아래의 텀처럼 나와요. 이거 좀 디테일 설명할까요?
예. 그러면 이거를 쭉 아래 텀처럼 나오면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스타인 디스크리펀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걸 쭉 내리면 그 우리가 KLD 첨처럼 꼴처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 스타인 클래스의 KLD 두 개 로그의 이 차이로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타인 디스크리펀시는 어떤 KLD 같은 느낌의 항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시의 그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스타인 디스크리펀시라는 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 그러면 그거를 좀 커널 가져서 쓰겠다는 거죠. 커널은 뭐 그냥 우리가 뭐 RBF 커널의 성질은 이런 건데 어떤 함수의 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임의의 함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RBF 커널에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게 스타인 디스크리펀시고 스타인 디스크리펀시의 이 스타인 클래스를 어떤 커널의 고부르 형태로 함수를 이 스타인 클래스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거를 쫙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커널의 이 phi 대신의 커널과 이 두 개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 두 개의 내적이 이 두 개의 내적이 맥시마이즈 되는 게 스타인 디스크리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스타인 클래스는 결국에는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같다라고 증명을 하고 이게 맥시마이즈 유빈이 되면은 마우스가 안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몇 번째 식인지 설명해 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이러면 보이나요? 이게 아니. 보이나요? 네네, 지금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스타인 디스크립션 전개를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RKHS로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커널과 두 개의 내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고분이 됐으니까 이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를 뺄 수 있고 빼면은 어쨌든 스타인 디스크립션 우리가 얘가 어떤 함수의 꼴인지 모르지만은 그 꼴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얘가 맥시마이즈 되려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해주는 거지? 뒤로 가기가 없을까요? 지금 다 지워졌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의 맥시마이즈가 스타인 디스크립션이기 때문에 요 두 개 같아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스타인 클래스는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커널라이즈드 형태로 우리가 같다라고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스타인 클래스는 뭔지 모르지만 이거 갖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줄로 가는 거가 당연한가요? 여기서 이렇게 잘 넘어가는 거야? 네네. 지금 다시 지금 맥스의 함수의 크기가 1보다 작게 했을 때 그게 컨주게이트의 저걸로 되는 게 그냥 정의인가요? 그럴 수도 지금 있어요. 두 여기서 번째에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야? 네네. 정의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의는 컨주게이트. 아니고 그냥 이게 내적이잖아요, 내적. 네. 그러니까 각도잖아요. 어쨌든 이 두 개의 벡터의 각도인데 두 그러니까 개의 벡터 그 오퍼레이터가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내적의 최대값이 듀얼의 놈인 거가 그냥 정의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저는 정의가 아니고 저는 이제 요 내적값, 요 네 개의 내적값의 맥시마이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네, 두 두 분 개가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스타인 요거를 같다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 정확한 꼴은 모르지만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적에 의해서 똑같은 거 넣어놔야지 맥시마이즈 되는 게 맞고 저렇게 적힌 거가 이제 듀얼의 놈인 것도 맞아요. 네. 네네. 리지 레프레젠테이션 티어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쓰고 싶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 커널라이즈드 표현됐던 거를 스타인으로 해가지고 그래드 취하겠다는 거죠. 그럼 됩니다. 죄송한데 혹시 파이의 QP 듀얼이 왜 저 익스펙테이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요거요? 맨 마지막 줄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이거가 같아야 되잖아요. 맥시마이즈 하려면. 요거와 요거는 뭐냐면 이거와 이거가 같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얘가 맥시마이즈 되는 꼴은 이게 두 개 같으면은 얘가 이럴 때 맥시마이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와 똑같은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KLD의 이 P와 Q가 가장 거리가 작게 하는 Q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려 쓰냐면 X가 Q0라고 하는 디스를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이제 어떤 X를 뭐 임의적으로 뭔가 좀 옮겼어요. 옮겼을 때 만들어내는 어떤 QT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Q0와 QT는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우리가 할 때 그럼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의 함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x 더하기 어떤 입실론의 어떤 스타인 클래스 px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두고 하되 이게 입실론이 너무너무 작으면 이것의 미분을 하면은 얘의 미분에 얘의 미분이잖아요. 근데 얘의 미분은 무시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너무 작으니까. 커서는 안 보입니다. 커서는 안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커서가 안 보이면은 커서가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어떤 다시 아까 앞선 장에서 Q0는 우리가 매우 트랙터블한 디스트리뷰션이고 그 Q0에서 우리가 어떤 X를 임의의 트랜스포트를 하는 어떤 함수로 돌렸을 때 만들어내는 어떤 QT라고 하는 어떤 이미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한다면 Q0와 QT는 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의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 세팅하고 있는 그러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라고 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어센트와 같은 형태로 모델링 하겠다는 겁니다. x 더하기 플러스 입실론의 어떤 임의의 어떤 함수값. 그때 만들어내는 어떤 qt라고 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세팅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이 tx의 데리베이티브는 우리가 입실론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우리가 그냥 박아놓겠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아까는 Q로 적었는데 어떤 P와 PT의 관계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때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요게 아이덴티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고려할 필요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KLD의 QT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트 했던 함수와 그거에 대한 KLD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그 트랜스포메이션 됐던 거에 요거를 넣어가지고 쭉쭉쭉쭉 유도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다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업데이트 됐던 QT와 어떤 타겟으로 하고 있는 P의 KLD는 Q0는 그대로 있고 P를 T에 인버스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했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t에 대한 이제 그러면 이 t에 대한 그 t가 어쨌든 임의의 어떤 함수꼴이고 그때 x 더하기 입실론 곱하기 그 델타 파이였으니까 그거를 입실론에 대해서 미분을 때려버리면 이러한 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아까 봤던 유사한 꼴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 안에 있는 꼴을 나타내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고 그 요 쪼개는 거를 다시 한번 쭉 더 쪼개면 각각 이렇게 다 쪼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그 방법은 요 식이고, 그러니까 큰 틀만 보여드릴게요. 큰 틀에서 보여주면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tx는 x고 이거에 대한 거는 p고 얘는 아이덴티티고 이 두 개의 미분하는 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 스타인 디스크리펀시의 이게 스타인 디스크리펀시잖아요. 스타인 디스크리펀시하고 KLD의 미분이 같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스타인 디스크리펀시를 계속 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두 개의 KLD의 그 KL 두 개의 그 두 디스트리뷰션의 KLD의 그레디언트 취하는 것과 계속 같다는 거고 그럼 그거를 우리는 계속 노멀라이즈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계속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즉 KLD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그 파티클들을 업데이트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설명이 안 되나요? 이게 네, 이해 갔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쭉 따라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식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알고리즘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5번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형태로 나타내고 되고, 이 실론을 매우 작다고 하면은 매우 간단한 폼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매우 간단한 폼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조합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취하는데 그레디언트 취하는 의미가 결론적으로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됐던 함수와 아니 그 디스트리뷰 어떤 메저와 타겟하는 메저의 매우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제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계속 요거를 이 트랜스포메이션 계속 가한다. 어떤 파티클들이 계속 가하게 되면은 결국엔 타겟과 이것을 좁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몰아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이 그림에서 봤듯이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넘어갔네요.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 이렇게 취하니까 우리 이 타겟으로 가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함수의 요거의 성질은 이 파티클들이 그 타겟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이 파티클들 간의 커널라이즈 됐던 어떤 디스턴스의 어떤 반발력에 의해서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진님 좀 혹시 큰 틀 이해 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모델은 두 메저의 KLD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고 이 함수식 자체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파티클들만 뿌리고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해서 계속 임플리시트하게 우리가 움직여가는 이 현재 이 스텝에서 만들어지는 디스트리뷰션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태로 그 포스테리어 디스를 찾겠다라는 방법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뭐 사실 많이 쓰이지 않는데요. 이제 베이지안 뉴럴넷이라고 해서 우리가 뉴럴넷의 그러니까 파라미터릭 스페이스에서 포스테리어를 구하면 조금 더 예측하는 거를 어떤 언설턴티를 고려할 수 있고 언설턴티를 고려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때 업데이트할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러한 모델링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실제 그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데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포스테리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론들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의 오른쪽에 배드 리절트인데요. 그 두 개가 어떤 조건이 좀 달라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그럼 이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면 이 알비브 커널의 요 시그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우리가 이 원래 타겟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림은 같아 보이지만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얘는 -2부터 8까지 있는 거고 얘는 -3부터 3까지 있는 거라서 그 RBF 터널의 이 시그마가 실제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 개의 모달의 크기보다 컸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발력이, 얘가 원래 가져야 되는 반발력보다 세게 작용하는 거죠. 이 파티클들 간의 반발력이. 그래서 얘를 네네네. 캡처하지 못하는 거고 얘는 그 반발력이 그래도 얘를 캡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수렴이 되는 거고요. 저는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반발력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디스트리뷰션과 이 디스트리뷰션에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근데 네네. 만약 이 디스트리뷰션에서의 MAP는 뭐 두 개가 모달이 똑같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하나 모달, 이 두 개의 모달의 봉우리 중에서는 얘가 조금 더 세게 셀 거잖아요. 좁으니까 얘는 좀 넓고.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다 몰리겠죠. 모든 파티클들이 다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만.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퍼뜨리게 하는 거는 이제 이 반발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퍼지는 거고, 그럼 그 반발력을 고려했을 때는 얘네들의 파티클들은 여기에 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의 파티클들은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 형태로 가겠죠. 혹시 이 방법론이 멀티모달일 때 좋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뭔가 그레디언트로 뭔가 이 포스테리어를 캡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레디언트로 뭔가 그냥 그쵸. 단순히 그레디언트만 써가지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네트워크나 어떤 ML 알고리즘들이 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플러스 노이즈를 주는 방식으로 어떤 포스테리어의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하고 싶은 거죠. 그 랑주뱅 다이내믹스처럼. 네, 우리가 랑주뱅 어? 다이내믹스를 그냥 쓰면 어떤 문제가 이슈가 발생하냐면 정말 그게 플러스 뒤에 가우시안 노이즈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가우시안 노이즈가 생각보다 복잡한 포스테리어를 잘 캡처하지 못하더라. 막 뭐 오실레이션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노이즈를 조금 더 잘 디자인해서 주면 조금 더 포스테리어를 잘 캡처할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아이디어의 출발은요. 좀 흥미가 있는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저는 뭔가 재밌어요. 근데 랑제민 다이나믹스랑 얘는 그냥 별개인 것 같아요. 그냥 예, 장단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 그러니까 아예 다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그냥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레디언트를 활용하고 거기에 플러스 노이즈 텀이 있는 거다. 근데 그 노이즈의 디자인이 이제 다른 거고 정말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아예 다른 거죠. 예. 다만 나오는 표현의 형태가 두 개가 되게 유사하게 나올 뿐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그레디언트 플러스 노이즈 텀이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원래는 뒷부분도 이제 있나요? 슬라이드가 알고리즘 쪽에? 이게 거의 끝이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그 논문에 나왔던 예제고요. 사실 이제 요 논문의 후속 논문들이 어떤 논문들이 있냐면 이 논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빨간 점이 있는 게 포스테리어고 첫 번째 파란 선이 있는 이제 초록색 선이 있는 게 이니셜 스테이트면은 계속 아이터레이션 되는 계속 대비에 따라서 포스테리어 이 듀얼 모달 가지고 있는 거를 캡처할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논문에서는 끝나는 알고리즘들인데 이제 그러면 이 저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커널라이즈되기 때문에 파티클들 간의 디스턴스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 커널 펑션이 두 개 어떤 특정 하나의 파티클과 다른 그 하나 이외의 모든 파티클들을 디스턴스를 구한 다음에 그때 k 값을 씌운 다음에 그걸 서메이션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연산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면 항상 그거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산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 연산을 줄여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무슨 연구가 뭐냐면은 이제 이 알고리즘과 옵티멀 트랜스포트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그게 KLD의 어떤 미분과 같다고 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걸로 증명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지오데식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하는 요 그레디언트들이 그 메저 스페이스 위에서 지오데식을 따라가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논문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논문은 얘와 랑주빈과의 결합을 유도하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랑주빈과 결합을 같이 했을 때 그럼 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지금 이제 그 K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파티클 M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파티클 M개를 랑주뱅에서 하는 파티클 1, 2, 3, 4, 5를 해가지고 그걸 한번 그러니까 스텝을 항상 K개를 모든 스텝마다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랑주뱅 따라가다가 한번 K 구해서 업데이트 치고 또 랑주뱅 따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K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K개를 그 아이터레이션 하는 횟수로 가져가가지고 뭔가 하는 좀 더 컴퓨테이션 이점을 좀 도모하는 방법이 또 있고 또 다른 논문은 어쨌든 얘도 지금 그레디언트가 퍼스트 오더잖아요. 이 그레디언트를 요 B가 이제 퍼스트 오더 그레디언트로 이제 묘사를 한 건데 그거를 좀 더 세컨 오더까지 고려하는 어떤 해밀토니안 느낌의 아니 그 해시한 느낌의 뭔가 텀을 더 더하면 성능을 올려준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 기조로 논문들이 디벨롭되고 있고요. 뭐 최근 탑티어 머신러닝 컨퍼런스에서 이 주제로 논문을 계속 한두 표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뭔가 성능 업데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를 가지고 실제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 머신러닝 사이드에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문들이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분께 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혹시 란지빈 다이너믹스나 그런 다이너믹스를 따라가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지금 이 논문에서 하는 것보다 더 계산이 적나요? 저는 둘 다 그레디언트를 일단 구해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알고리즘의 이제 모태를 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냥 오토그레드 알고리즘 많잖아요. 그래서 오토그레드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랑주빈은 거기에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 더하면 돼요. 우리가 임의로 했던 가우시안 노이즈 더하면 되는데 얘는 거기에 플러스 요 P를 구해야 되거든요. P의 미분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잠깐만요. 마우스 포인터가 어딨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점이 화면을 작게 하시면 그 포인트가 보여요. 그래요? 네. 예. 그럼 좀 작게 할게요. 일단 이걸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계산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는 왜 또 여기로 갔대? 이거는 금방 구하는데 네네. 그거에다 얘를 곱해야 되고요. 얘의 네. 디멘전은 따로 또 디멘전 존재를 하고 얘를 또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조금 일단 그레디언트가 란지비안에서 안 구하던 게 새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근데 가장 헤비한 이게 정말 헤비한 겁니다. 이게 K 곱하기 K 매트리스를 구해서 그거를 싹 다 혹시 서메이션 한다. 가우시안 커널을 쓰는 건데 그 저거의 미분 값은 좀 클로스 폼으로 주어지지 않을까요? 네, 클로스 폼을 주어지긴 주어져요. 근데 다만 어쨌든 포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초에 포인트가 많아지면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디멘전이 이게 포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K 매트리스 자체가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많아지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은 어쨌든 네트워크에 쓰려고 하는데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뭐 한 100만 개 되니까 그렇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쓰고 있는 타겟이 되는 네트워크는 보통 레이어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되게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디멘전만 있는 거죠. 그때 파티클들을 뭐 많아봐야 5개
그 파티클들을 저희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샘플이면 샘플. 예. 샘플인데 5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걸 곱할 때 여기 디멘전을 다 더해줘야 되는데 이 디멘전이 막 100만 개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결국 샘플들의 값을 나중에 평균 내서 해야 될 텐데 5개 가지고 그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지 않을까요? 5개 그러니까 너무 안 적지 되긴,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얘가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와 쿨젤이 좀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네트워크의 어떤 파라미터, 그러니까 웨이트들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 데이터 기분 D를 우리가 어떤 확률적인 모델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가 파라미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파라미터 너무 많고 실제 이거를 확률적인 모델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떤 이그젝트한 어떤 파라미터로 우리가 세팅하기 어렵지만 요렇게 쓰면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이 어떤 임플리시트한 디스트리뷰션이 계속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네트워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계속 그 아이터레이션을 계속 하면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수렴하면은 아 그게 네트워크의 어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됐던 어떤 파라미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포스테리어에서. 좀 설명이 좀 부족했죠? 예, 죄송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